이제 백제를 다시 부흥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왕이고, 마치 고구려로 치면 소수림 왕과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려왕은 이제 지방의 장악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22담로에 이제 백제 왕족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령왕의 아들이었던 성왕은 임시수도였던 웅진, 지금의 공주죠. 거기를 벗어나 보다 넓고 교통이 편리한 사비로 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비가 지금이 어디인지 아세요? 예, 바로 부여입니다. 부여로 천도하게 되죠. 그리고 신라와 연합하여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였고, 드디어 자신들의 수도였던 한강 유역을 근 한 70여 년 만에 다시 찾게 되죠. 하지만 이 한강 유역을 다시 또 뺏깁니다. 고구려에게 뺏긴 게 아니에요. 신라에게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100년 정도 이어져 오던 나제 동맹은 결렬되게 됩니다. 이렇게 성왕의 중흥의 꿈을 이제 꺾어버린 그 신라의 그 당시 왕이 누구였느냐? 그거는 차후의 얘기를 하고, 신라에서 또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한번 볼게요. 신라에서는 지증왕이라는 왕이 나타나서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해나가기 시작하는데, 지증왕의 업적으로는 여러분이 혹시 아는지 모르겠지만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신라 장군 이사부 지하에서 웃는다. 독도는 우리 땅. 거기 보면 신라 장군 이사부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신라 장군 이사부가 이제 울릉도 당시 우상국을 정벌을 했던 신라의 장군이고, 이 이사부를 보냈던 왕이 바로 지증왕입니다. 즉 지증왕이 우상국을 복속시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증왕 때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호도 기존의 마립간에서 이제 왕이라고 바꾸게 됩니다. 지증왕의 역시 아들이었던 버풍왕은 이제 마치 고구려에서 소수림왕이 했던 것처럼 내부 체제 개혁을 통해 왕에게 권력을 집중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마치 리틀 소수림왕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같은 일을 해요. 뭘 하냐 하면 불교를 공인하고요, 율령을 반포합니다. 그리고 이 버풍왕 시기에 어떤 지역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가야예요, 가야. 근데 그 당시에 가야가 6개의 가야가 있었는데, 그 중에 어떤 가야를 얘가 흡수했느냐? 바로 광개토 대왕에게 크게 피해를 입었던 그 가야, 금관 가야, 가야 그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가야를 이제 흡수하게 되죠.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버풍왕의 조카였던 진흥왕 때부터 이제 신라가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진흥왕은 이제 화랑도라는 이제 제도를 개편해서 인지 양성을 하는 수단으로 활용했고요. 그리고 백제와 함께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 백제가 가지고 있던 한강 유역까지도 모두 이제 자신이 차지해 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 남아있던 대가야도 정복하게 됩니다. 대가야는 지금의 고령 지역을 기반으로 했던 가야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단양 적성비 등 4개의 순수비를 이제 건립해서 자신이 새롭게 정복한 영토를 이제 순회하고 확인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삼국의 성립과 발전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통치체제의 정비와 관련해서는 이제 보면 왕권이 강화되면서 각 부의 지배 세력이 중앙귀족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그 중앙귀족들끼리 어떤 회의를 통해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게 되죠. 고구려의 경우에는 그 회의의 이름이 제가회의죠. 이 제가라는 게 각 부의 주도적인 어떤 귀족 세력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백제의 경우에는 정사함이라는 곳에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고요.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국의 율령반포와 굴교 공인인데, 이거는 좀 외워둘 필요가 있어서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고구려의 경우에 율령반포와 불교 공인은 같은 인물입니다. 누구죠? 네, 바로
소수림 왕이죠. 백제의 경우에는 누굴까요? 백제의 경우에는 율령반포는 누가 했는지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불교 공인은 누가 했는지 나와요. 근초고왕 다음 왕이라고 생각되는 이제 침류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 개 불교 공인밖에 없기 때문에 침류왕은 불교 공인만 알면 돼요. 그리고 신라에서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한 사람도 역시 동일 인물입니다. 소수림 왕보다 시기상으로 한 100년 정도 늦기 때문에 저는 버프왕이 소수림 왕을 따라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버프왕이 되는 거죠. 자, 다음에 고구려의 발전과 관련된 내용인데 아래에 고구려의 영토 확장 과정을 알려주는 비석 이름을 쓰시오 그랬는데 고구려의 만주 차지, 한강 이북 차지, 외를 공략한 내용 이러한 것들이 모두 어디에 있느냐? 바로 광개토 대왕의 업적을 새겨놓은 광개토 대왕 릉비에 있습니다. 이 광개토 대왕 릉비가 매우 중요한 이유가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묻혀져 있다가 일제시대에 이게 발견이 되게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내용 중에 내무랑의 구조 요청으로 광개토 대왕이 보기 5만을 이끌고 신라를 도왔고 그 과정에서 금강가야까지 진출했었다라는 내용이 여기 처음 나와요. 그 전에 있었던 삼국사기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놀라운 어떤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줬던 그 비석이고 또 그만큼 고구려의 강성함을 알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한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고 신라를 복속시킨 내용이 새겨져 있는 비석은 바로 충주 고구려 기비입니다. 고구려가 충주까지 내려왔으니까 비석을 세울 수 있었겠죠. 다음 세 번째,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대해 백제와 신라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세 개 나라가 있는데 한 개 나라가 너무 강해. 그래서 나머지 한 개 나라를 거의 멸망 직전까지 몰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세 개 중에 한 나라가 나머지 나라를 먹게 되면 나머지 나라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마치 삼국지에 세 개 나라가 있는데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키면 오나라는 보나마나 망하는 겁니다. 때문에 위나라가 총나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오나라는 총나라를 놓을 필요가 있었죠. 왜냐하면 촉이 살아야 오나라도 사니까. 같은 맥락으로 지금 고구려가 주도해서 백제를 거의 괴멸 직전까지 몰아넣은 거야. 백제가 살기 위해서는 신라가 필요하고 신라도 고구려의 간섭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백제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는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의 침입에 함께 대응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죠. 그것을 나제 동맹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뒤로 넘어가 볼게요.